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지난 2022년 개최된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의료정책 심포지엄에 따르면 최근 통풍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30, 4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은 육식을 주로 하는 서양인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실제로 2007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환자의 통풍 유병률은 3.9%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환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풍 환자 추이를 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3배가량 유병률이 증가했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2배가량이 더 증가하면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30, 40대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여성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상승폭이 큽니다. 통풍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식습관의 서구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통풍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통풍을 유발하는 식습관 알아보기 전에 우선 통풍에 좋은 비법 약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을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주재료는 게달의 충령입니다. 게달의 나무의 열매인데요. 게달의 나무는 낙엽성 덩굴 식물이고요. 깊은 산속 나무 밑이나 계곡에서 자랍니다. 이 게달의 나무의 열매를 충령이라고 부릅니다. 벌레가 먹지 않은 열매를 쥐다래라고 하고 열매 속에 풀잠자리 유충이 알을 낳아서 모양이 울퉁불퉁 생긴 것을 충령이라고 부릅니다. 생약명은 목천료자라고 합니다. 이 게달의 충령이 콩팥 기능을 튼튼히 하고 혈액 속에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충령의 주요 성분인 액티니딘 성분이 신장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액티니딘은 키위에도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이죠. 게달의 충령의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통풍을 치료하는 효능 외에도 요통, 복통, 당뇨병, 손발 마비, 안면신경 마비, 신경통 등에도 두루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생리통과 생리불순에 효과가 있고 신장과 요로의 결석을 녹이고 배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수족 냉증에도 효과가 있죠. 다만 게달의 충령은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게달의 가지에 마취, 환각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지는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열매만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유아나 임산부, 수유부도 섭취하지 마시고요. 또 3개월 이상 장기 섭취도 금합니다. 3개월 복용하셨으면 반드시 한 달 정도는 쉬셔야 합니다. 통풍을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두 번째 재료는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는 인동덩굴의 꽃을 말하는데요. 금은화는 소염작용이 강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 발생을 막아줍니다. 통풍을 예방하는 비법 약차의 세 번째 재료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게달의 충령과 금은화 모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있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배합하셔야 효과는 올라가고 독성은 감소합니다. 게달의 충령과 금은화를 10g씩 배합하시고 생강과 대추는 5g씩 배합하시면 되는데요. 1000cc 정도의 물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시면 되고요. 10%에서 20%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타서 드셔도 좋고요. 하루 2, 3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달의 충령, 금은화, 생강, 대추 비법 약차로 통풍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인당 육류 소비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8.4kg을 기록하면서 쌀 소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돼지고기를 주 1회 이상 먹는다는 사람이 78%, 소고기는 50%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런 식단의 문제 때문에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육류에 포함된 퓨린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요산이 축적되면 통풍이라는 질병이 생깁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첫 번째는 동물의 내장과 장기 부속물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동물의 찌꺼기 고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습니다. 돼지 내장, 닭 내장, 오리 내장, 양 내장, 소 내장 등이 있죠. 이들 음식에 퓨린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두 번째는 걸쭉한 고기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국물을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고기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진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퓨린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기를 오래 끓일수록 퓨린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통풍이 있으시다면 진하게 끓인 곰탕, 사골, 전골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세 번째는 과당이 함유된 음료수와 음식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말린 과일 등에 들어있는 과당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과당이 염증을 유발해서 통풍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달콤한 음료와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이 통풍을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당은 신장에서 요산과 경쟁을 하죠.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당은 간에서 분해되고 최종 대사산물 중 하나가 젖산인데요. 젖산이 증가하면 요산 배출을 직접 막아버리죠. 또 젖산이 증가하면 몸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산 결정 생성이 촉진되면서 관절염이 더 심해져 버리죠. 제가 통풍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사실 육식보다는 과당 섭취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단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과당이 풍부한 음식과 설탕이 풍부한 음식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통풍 있으시면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맥주가 퓨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약주, 막걸리, 와인 순으로 퓨린 함량이 높고요. 알코올은 요산을 증가시키고 젖산이 증가해서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막고 탈수 증상을 유발해서 통풍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절염도 더 심해집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네 번째는 붉은 육류입니다. 붉은 육류는 내장에 비해서는 퓨린 함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다 섭취하면 마찬가지로 통풍의 위험이 높아지죠. 주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먹으면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죠. 하지만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는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튀긴 음식, 조개, 게, 바닥가재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통풍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과 통풍을 예방하는 비법 약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게달의 충령, 규면화, 생강, 대추, 비법 약차와 함께 두부, 체리, 견과류, 콩과 식물, 커피, 녹황색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통풍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